자, 우리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제 그런 교수님은 별로 이제 안 계시긴 한데, 저 다닐 때는 경작 과목이 늘상 이렇게 진도를 다 뺄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되게 부족해. 그래서 원론 같은 경우도 1, 2 이렇게 나누더라도 시간이 되게 부족한데, 이게 무슨 학원 같은 데는 이제 종강을 해야 되니까 막 거기에 맞춰서 하거나 보강, 네. 아, 그렇구나. 아, 이따 올릴게요. 그냥 눈으로 살짝 보세요. 많이 안 나갈 거니까. 아, 깜빡했다. 그래서 이제 학원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진도를 다 끝내지 못하고, 예전에는 제가 진도를 막 빠르게 빼려고 막 달렸더니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만 늘어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진도에 뭐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경작에 관심을 가지려고 꼭 이렇게 인문이나 원론 말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데까지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이제 책이 보통 우리 책은 좀 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친절한데, 경제원론 책은 1000페이지씩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양서적 읽듯이 차분히 읽으면 다 이해는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전에 학교에서는 이제 진도가 다 못 끝나니까 교수님들께서 몇몇 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말에 보강을 하신 기억이 있어. 그래서 주말에 학교를 나와야 돼. 근데 그때만 해도 온라인도 없죠. 뭐 이렇게 그날 빠지게 되면 출석도 불러. 그러니까 나와서 제 기억에는 한 9시에 수업 시작하면은 6시까지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약간 젊으셨을 때 열정이 더 막 있어가지고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은 다행인 게 우리 학교는 이렇게 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뒤에다가 또는 지난 시간에 뭐 휴강을 뭐 빨간 날이어서 했는데, 거시경제 파트를 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지난 학기에 한 강의인데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다 요 책으로 수업했거든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시험 범위에 넣을게요. 그 대신 제가 빨리 올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요거대로 가고요. 그래서 약간 볼륨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씩 시간 내서 조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챕터 6장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하고 과점 시장 볼 건데,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을 볼게요. 요거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완경 시장이 있고 경쟁이 엄청 치열한 시장이죠. 여기가 이제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는 유치하긴 하지만 기업의 수가 하나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이렇게 무한히 많이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가격 설정 능력이라든가 진입 장벽 등등등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과점 시장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과점 시장은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3개, 4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해진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쯤 해당해요. 독경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업의 수가 이제 완전 경쟁만큼은 아닌데 다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장에 가면 분식집이라든가 김밥집이라든가 아니면 커피숍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나름대로 김밥집도 커피숍도 맛이 좀 다르다고, 뭐 가격을 가지고 하든 맛을 다르게 하던,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은 치열하지만 완전 경쟁까지는 아니고 기업의 수는 다수 있지만 또 나름 독점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인 상황은, 독점적인 이 힘은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차별화. 그러니까 경제학 강의나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반을 낸다, 가수다, 연기다 그러면 배우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나름대로 그 연기하는 배우도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요. 음악도 마찬가지지. 노래 부르는 가수도 그냥 원래 불렀던 원조 가수보다 똑같이 따라해서 모창이잖아. 그거는 자기만의 재해석을 통해서 차별화를 했을 때 팬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내가 어떤 유튜브 컨셉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과 좀 다르게 진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한 독점적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많이 있고 또 차별화가 돼 있으니까 고객들은 자신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차별화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리고 차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독점같이 아주 세지 못하지만 진입장벽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독점만큼 높은 건 아니고 약간 노력만 하면 차별화를 통해서 진입은 할 수 있어. 우리도 커피숍을 이렇게 원두 사다가 할 수 있죠. 근데 뭔가 남다른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여기서 차별화는 나중에 보겠지만 지리적인 입지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도 차별화요. 만약에 내가 커피숍을 하는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한다. 그리고 성대 앞에서 한다.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커피가 많이 팔리고 조금 차별화를 덜 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대료라고 할까? 뭐 권리금이라 할까? 그런 것도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배력을 약간 갖고 있어서 단기에는요 독점하고 똑같아. 그래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단기에 이윤을 얻게 되면은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게 되면 기존 기업이 퇴출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하나 잠깐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볼까요?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수의 기업이 존재해요. 네, 이렇게 하나의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이 만약에 우리 파이를 이윤이라 쓴다고 그랬죠? 프라핏 이윤이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아니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피숍을 차린다거나 분식점을 차린다거나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좀 뭐 미용실을 한다거나 그것도 약간 엄청나게 퀄리티 높은 전문적인 그게 아니다 그러면 머리 자르고 조금 내가 배워서 커피숍을 하거나 뭐 등등등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해요. 완전 경쟁 시장처럼 쉽게 진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독점같이 진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진입을 합니다.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면 아니 고객이 소비자죠. 고객을 나눠 먹어야 돼요. 약간 일부 나눠야 해서 자 수요 곡선은 디맨드 곡선은 약간 감소해요. 좌측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자, 다시요. 좀 처음에 보면 낯설어서 뭐 그럴 수 힘들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신규 기업들이 오면 고객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D1 이렇게. 내가 만약에 알바 비슷한 거 하거나 아니면 내가 요 성균관대 여기 역 근처에서 보습학원이 있는데 수학학원을 하나 차린다 할게. 그래서 막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있었더니 다른 학우들이나 딴 사람들도 장사 괜찮게 되네? 나도 수학 보습학원을 차려야지 그러면 요 근처에 학생들은 제한돼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 먹기식이니까 우리 고객들 학생들이 일부는 줄어들어 뺏기게 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면 이 대표적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본다라고 할게요. 아니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돼. 그래서 적자가 나. 이렇게. 그래서 이윤이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아니 내가 커피숍을 열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내가 노력해서 직접 막 원두 갈고 서비스하고 하는데 그 시간 투자하는 게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고 막 하는데 비용과 내 노동력 시간 뺐더니 아 생각보다 남는 게 없고 적자가 돼. 그러면 됐어 접자. 나가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거의 독점적 지위인데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나 사업 철수할래 그럼 그 공장 그거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니까 기존 기업이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차별화에 실패해서 이윤을 얻지 못하면 퇴출해서 나갑니다. 퇴거해서 엑시트 하게 됩니다. 엑시트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어떻게 돼? 대표적인 기업 남은 기업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기업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고객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여기다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다 표현할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약간 이동하는 거 알 수 있네요. 이렇게요. 약간 한 번에 그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이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플러스 이윤을 얻고 있으면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고객이 엠빵 해야 되는 거니까 고객이 이렇게 줄어들고 기존 기업이 저 그냥 사업 접고 철수합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나가니까 거기 있는 수강생들은 우리 학원으로 오겠지? 그럼 수요가 이렇게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과 기존의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게 돼요. 단기에는 우리 독점처럼 사실 달라질 거 없어요. 단기에는 독점처럼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 아까 독점 기업 본 거 있잖아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냥 처음 낯설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MR 곡선이 있고 MC 곡선이 있고 요거 독점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 MR이 이게 수요 곡선이 P랑 똑같았죠.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결정됐어. 독점일 때랑 똑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때 AC의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찾아야 되는데 AC는 U자라고 할게요. AC가 U자인데 A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해 지나가요. 이렇게 있다 할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할게요. AC. 자, AC는 U자 형태이고 우리 비용함수 특성에서 살짝 한 것처럼 형태이고 그리고 A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해 지나갑니다. MC가 관통해서 지나가요. 이렇게. 아무튼 지금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윤의 크기를 면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총수입은 이거야. 총수입은 이게 되고 총비용은 요 AC 차였죠.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만큼이 플러스 이윤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여기 나타나는 여기 요게 바로 이윤 이렇게 됩니다. 양의 이윤이죠. 그래서 양의 이윤 이렇게요. 약간 이거 좀 이해되시면 그냥 넘어가셔야 되고 바로 좀 안 되면 잠깐 책 보면서 요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양의 이윤이면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규 기업들이 들어온다니까? 경쟁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동했다 할게. 이거 능력은 정해져 있죠. 개별 기업의 비용과 관련한 생산 능력은 정해져 있는데 자, 스토리를 그냥 약간 입히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신규 기업이 진입이 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살짝 여기 보시면
A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좀 비슷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MC가 이렇게 있고요. 최소점을 관통해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 그림 다시 합시다. 여기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이 이제 고객이 이렇게 신규 기업에 진입하니까 우리 고객이 줄어들어서 얘가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많이 이동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이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여기로 따지면 D1 이렇게 여기 D1이죠? D1에 해당하는 만큼 왼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MR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D1에 해당하는 MR1을 찾아볼게요. MR1 이렇게요. 얘가 MR1. 이용국대 산출량은 어떻게 된다고? 똑같습니다. MR과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가격은 수요 곡선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책정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M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근데 위에 거랑 차이점은 뭐야? 밑에 이윤극대 산출량을 봤을 때 가격이 요게 가격인데 AC가 더 높아.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보다 AC가 크면 손실이죠. 여기는 가격은 이만큼인데 AC가 이만큼이니까 P가 AC와의 그 차이에다 Q를 곱한 게 이윤의 크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수입은 이게 총수입이 돼요. 총수입이 되고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검정 색깔로 해볼까요? AC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게 총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만큼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과정을 보려고 이렇게 이윤이 0보다 작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기업의 일부는 문 닫고 나가. 버티기 힘들면 아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딴 일 해야지. 나가게 되면 수요가 다시 이제 또 여기 남아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왔다 갔다 되다가 균형이라는 상태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다가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반복되다가 장기에 균형 상태가 되면 균형이 되면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뭔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 상반된 힘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제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뭐야 이게 지금 이 균형이 이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갑자기 있으면 중력으로 누르는 거랑 제가 일어나려는 힘이 같으니까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주저앉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장기의 균형 상태가 되면은요 더 이상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된다? 이윤이 플러스면 진입이 일어나고 손실이면 퇴거해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윤이 빵이 되면 그때 멈추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낯설 수 있는데 장기에 이렇게 균형이 되면 그때는 이윤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다 그냥 그려봅시다. 아니 여러분 이윤이 빵이 되려면 이윤 함수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윤 함수는 얘가 P 마이너스 AC 여기다 Q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니까 P와 AC가 같아질 때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다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고 여기 표현을 해볼까? 요게 이제 D2야, D2. D2가 되고 그러면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MR2 MC를 먼저 그릴게요. 똑같이 MC 우상향하게 MC 얘가 MC죠.
그럼 이온극대 산출량은 MR과 MC에서 결정되고 가격은 이렇게 책정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똑같고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가 M 이렇게 결정되는데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은 P5 파이 Q지. 여기가 P 여기가 Q 최적 생산량이면 이게 총수입 이렇게 됩니다. 하늘 색깔로 할까요? 요게 총수입 이렇게 되고요. 자, AC가 중요해. AC는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U자 형태이면서 최저점이 MC가 관통에 가야 돼. 그걸 유지하면서 이윤이 제로가 되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고 U자가 되면서 최저점이 여기 MC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돼서 최저점이 여기를 관통하고 이렇게 AC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게 성립하네. A와 MC가 같네. 이 이온극대 산출량에서 봤을 때 요게 P가 여기인데 이 길인데 AC도 이거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야. 지금 이 AC 여기는 생산량을 내가 이만큼 했을 때 거기 대응되는 AC를 미리 그려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삶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궤적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이렇게 궤적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중에 지금 요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생산량에 대응되는 AC죠. 근데 AC와 P가 똑같으니까 총 비용도 이 면적과 똑같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비용도 이렇게 됩니다.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게 됩니다. 자, 결국 뭐다? 요게 나와 있는 게 TR과 Q를 곱하면 TC가 같게 돼서 이윤이 빵이 된다. 이게 끝. 이렇게 장기 균형 상태예요. 자, 다시 요거 연습하시게 되면 독점까지 다 한꺼번에 다 되는 거야. 단기에는 플러스 이윤과 손실을 얻을 수 있는데 장기가 되면 이렇게 이윤이 제로가 되고요. 왜냐면 플러스 이윤이 발생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손실이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진입과 퇴출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장기 균형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는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수요가 점차 감소하다가 손실은 표시하지 않았어. 이윤이 제로가 되면 더 이상 진입이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장기 균형 상태의 특징이에요. 이거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은 독점시장과 유사합니다. 차별화를 통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돼.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요. 이게 독점이라는 말, 독점력이 있다는 거와 관련된 거죠. 이거 다시 볼까? 장기에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뭐야? 여기 점이 MR과 MC가 같은 점이지. MR과 MC가 같고 여기 M은 P가 AC랑 같은 점이죠. 자, 다시 여기 한번 보시면 P가 AC랑 같고 MR과 MC는 같은데 P가 MR보다 큰 거는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하면은 MC보다는 P가 크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랑 같게 되는데 뭔가 독점력이 시장 지배력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한계 비용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네, 단위당 봤을 때. 자, 그래서 그게 여기 독점과 유사하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한 건 장기에는 가격이 평균 총 비용 AC예요. AC, 에버리지 코스트랑 같아지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은 빵이 된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이윤이 빵이면 남는 거 없잖아요. 아니, 딴 데서 버는 것만큼은 번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제품 차별화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냥 다른 거와 뭔가 남다르게 만들어서 독점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뭐 물리적인 여러 가지 아스피린이라든가 콜라, 브랜드 가치, 서비스에 뭔가 이렇게 AS를 얼마나 잘해주는가. 자동차도 뭐 약간 올드한 내용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남과 다른 디자인이라든가 성능, 고성능이나 등등등 이런 걸로 차별화를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를 통해서 차별할 수 있어요. 어디에 포지션을 자리 잡는가, 이게 또 차별화의 하나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 시간을 통해서 차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김밥집인데 24시간 영업하는 김밥집이 있고 낮에만 영업하는 김밥집, 똑같은 김밥을 팔아도 이건 다른 김밥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 운행하는 거랑 10번 운행하는, 그것도 차별화를 남과 다르게 한다. 뭐 우리가 택배 배송이다 그러면 새벽 배송, 이것도 차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별화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것도 똑같아. 뭔가 모델을 한 단위 더 새롭게 만들거나 차별화를 위해서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과 추가적인 수입,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비교해 봤더니 추가적인 수입이 더 크면 차별화를 더 해서 탁 확장을 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크면 차별화를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역시 차별화를 한 단위 더 증가시켰을 때 MR과 MG가 같은 점, 그게 이제 최적 차별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모델도 우리가 만약에 아니면 커피도 뭐 우리가 다양한 커피 메뉴를 한 5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야, 한 종류 더 커피 메뉴 상품 만들까?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이득과 비용을 따졌더니 이득이 크면 한 종류 더 브랜드 커피 그거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비용이 비싸면 됐어 5개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그 원리 그대로 쓴다 보시면 되겠고요. 헤도닉 가격은 그냥 별거 아니고, 차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비용을 더 소비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옵션이 더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것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니, 집값이라 할게요. 여기 집값이 있어. P 이렇게 집이야. 집 가격 이렇게 있어. 아파트 가격 뭐 이렇게 등등 있다 하면, 첫 번째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건축비가 집값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가중치를 둬서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가, 이런 것들. 아니면 교통의 편리, 베타에다가, 아니면 자녀가 있어. 뭐 학원이라든가 좋은 학교가 근처에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의 대치동, 거기 학원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학원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그런 것도 집값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도 있겠죠. 이건 좋은 요인이고, 나쁜 요인이 뭐가 있을까? 왜 약간 혐오 시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범죄자들이 막 드글드글해, 이렇게 깍두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 그럼 집값이 떨어지겠지 약간. 그러니까 집값이다라고 하면 직접 그 집을 짓는 데 따르는 땅값과 건축비, 자재값, 그것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집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다양한 이러한 특성이 있잖아. 교통이 얼마나 편리해서 지하철역에 가까운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러한 어떤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성 아니면 속성이라고 해요. 이런 속성들이 집값에 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그냥 옵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동차, 깡통차라 하는데, 그런 자동차에다가 뭐 이렇게 뭐 옵션이 붙으면 붙을수록 가격이 점차 올라가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차별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차별화 방안은 보통 그렇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도 있고, 광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광고도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광고는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신규 기업이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몰라. 내가 어떤 무슨 뭐 요즘은 뭐 변호사가 됐다. 옛날에는 가만히 있으면 뭐 수임을 할 수 있고 등등 하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알려야 된단 말이지. 뭐 유튜브나 SNS나 블로그나 해가지고 자기를 막 알려서 이러한 상품과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광고 가만히 보면 막 유명 연예인들 쓰면서 돈은 막 지출하게 되는데, 사실 실질적인 차이도 별로 없는데,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고용해서 왠지 사람들이 꼬시는 거지. 설득하게 되는 그런 측면의 심리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건, 야, 그거 쓸데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차별화의 방안은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쌓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쌓게 되면은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나이키, 학교, 뭐 성균관대 하면 그 브랜드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예전에는 외국에 갔는데 그 우리나라가 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균관대를 잘 몰라. 그때만 해도 이제 삼성이 더 잘 나갈 때였으니까 아 삼성이 세웠어요. 그럼 아 좋은 학교겠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 성대라는 브랜드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닌데 또 뭐 보통 가끔 기업들 보면은 약간 하루아침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요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는 이제 과점장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경장에서 또 재밌는 게 게임 이론이라 해가지고 전략적인 행위를 분석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관련된 거를 쬐끔쬐끔씩 제가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시간 날 때 좀 봐주세요. 나중에 그쪽 파트 갈 때는 가볍게 살짝 터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